산의 5가지 움직임 내지는 5가지 종류, 산형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앞에 음양오행 할 때 잠깐 보셨는 이 산이 5가지로 분류되는 방법들 내지는 산이 5가지로 분류되면 이 풍수에서 쓰이는 쓰임새라든지 또는 산을 알아보는 방법을 그나마 구체적으로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산을 5가지로 아마 분류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처음에 나오는 그림이 삼각형의 모양으로 나무의 어떤 큰 모양을 닮았다라고 목산이라 했습니다. 목산이라고 보시는 것처럼 상층 부분 한 70% 7분 등산 이상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삼각형의 모습을 닮은 산을 목산이라는데, 이런 목산을 보고 집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목산 밑에다 집을 짓게 되면 이 목산의 기운을 받아갖고요, 주로 학자라든지 또는 예전 같으면 선비의 그런 기운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주로 대학자 내지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춘천에 있는 서면의 박사마을이라든지 또는 전라도에 있는 박사마을, 그런데 대체적으로 앞에 보이는 산이나 또는 뒤에 있는 산들이 이렇게 좀 뾰족한 이런 탐낭성을 닮은 목산의 형태를 많이 띠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는 화해산, 화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산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치 불이 타고 있는 형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불이 타고 있는 형상은 이렇게 그림으로 실제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마치 닭이 어떤 벼슬 그런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불이 타고 있는 모습이라 합니다. 그러면 주로 이런 불이 타고 있는 모습의 화산은 높은 산, 고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으면 설악산 주변에 어떤 높은 바위 능선이 있는 이런 쪽이라든지 또는 중간에 내려오면 속리산, 계룡산 내지는 또 중간으로 쭉 내려오면 오락산 쪽 이런 쪽들 산들이 주로 이런 바위산으로 연결되어 있어갖고 멀리서 보면 마치 불이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닮아갖고 화산이라고 해요. 이런 화산의 밑에서 큰다든지 아니면 이런 아침마다 집을 드나들면서 이런 화산을 보게 되면 주로 예술적 또는 창조적 이런 기운을 갖게 돼갖고 종교 이런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화의 기운을 많이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 화산 밑에 집을 짓는 게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를 믿는 이 종교가 내지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런 종교가라든지 또는 예술적인 이 창조 능력을 키워야 되는 사람들은 이 화산 밑이 훨씬 더 기운이 좋다고 보는 겁니다. 다음 토산을 한번 보시면, 토산은 보시는 것처럼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일자로 쭉 걷는 가로로 걷는 걸 가지고 한문으로 한일이라고 표시하는데, 이렇게 한일자 모양으로 산형이 이렇게 생겼는 걸 가지고 일자 문성, 마치 한문에 한일자를 썼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형태를 닮았다라고 이런 산을 가지고 일자 문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산들을 오행에서는 토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토산의 형태를 기운을 띠게 되면 주로 왕후장상이라고 지금 얘기하면 주로 장관이나 또는 그 이상의 어떤 벼슬을 가질 수 있는, 특히 공무원 쪽으로 아마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기운을 갖고 있는 것들이 토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행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토의 기운은 만물을 다 어우를 수 있는, 통합할 수 있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것들 다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어갖고 특히 통합력 내지는 잘 이렇게 통솔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게 토의 기운이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목의 기운, 금의 기운을 보시는 것처럼 마치 바가지를 엎었는 또는 종 이런 걸 엎었는 산을 가지고 금산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림을 잠깐 조금 더 키워보시면 이렇게 좀 더 볼록하게 이렇게 올라왔는 이런 산을 가지고 또 부봉산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부봉산은 윗부분 상층 부분만 보는 게 아니고요, 거의 몸 전체, 산 전체 이렇게 쭉 살펴갖고 산의 어떤 형태라든지 그걸 봤을 때 바가지 엎었는 것처럼 둥그런 모습을 띠고 있으면 부봉산 내지는 금형 또는 금체 이렇게 표현하고 주로 부하고 관련되는, 그래갖고 이 풍수에서는 부를 가져다주는 그런 봉오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보이는 봉오리라든지 또는 뒤에 있는 봉오리를 이런 둥그스러운 봉오리 밑에다 집을 짓고 살게 되면 이 금의 기운,
부봉산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갖고 재물을 불러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수해산을 보시면 멀리서 보면 마치 물이 흘러가는 듯한 어떻게 보면 화산하고도 좀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옆에 측면적으로 이렇게 길게 쭉 봤을 때 나타나는 이 산형의 모습이 마치 물이 흘러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으면 수산이라고 표현하고요. 주로 이런 수산의 기운이 우리나라에는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산들이 전체적인 국토의 기온들이 백두산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수산의 지세를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산의 기운 자체가 나타난 발현, 이런 그 후손들한테 기운을 주는 것들은 주로 학자라든지 또는 예술 쪽으로 많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5가지 형태를 잘 구분해 갖고 본인이 어디에 자리를 틀 건지 또는 입지를 정할 건지도 결정하실 수가 있고요. 본인이 또 뭐 종교라든지 또는 예술적으로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런 쪽에 산형을 본다든지 그런 산 밑에 있으면 또 다른 쪽으로 옮길 수도 있는 그런 자리를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산 유형에 따른 그런 기운들도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은 아닙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이 목의 기운이 많이 내재되어 있다는 목삼서부터 수산까지 5가지 유형별로 간단하게 사진 몇 개를 보면서 잘 인지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진에 보시는 게 첫 번째 보시는 목산의 유형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주로 학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목산의 유형. 다음 사진도 보시면 바닷가 쪽으로 내려가는 마지막 봉우리가 이렇게 목산입니다. 다음 사진도 보시면 이런 봉우리를 가지고 다 목산이라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마치 불이 타고 있는 또는 닭벼슬처럼 생기는 이런 봉우리를 가지고 화산이라 주로 예술가라든지 또는 종교가의 그런 기운을 많이 가져다 준다는 화산의 모습이고요. 우리나라 금강산의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도 보시면 바위산으로 지금 이렇게 쭉 고산지대에 많이 나타나는 이런 산형들이 주로 화산의 모습입니다. 화산. 이렇게 바위로 주로 이루어지는 암봉 내지는 암석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산들이 다 화산물입니다. 화산. 주로 높은 산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나무들은 별로 없이 나타나는 이런 산들이 화산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산의 모습이라서 멀리서 보면 마치 한일자처럼 이렇게 일자를 쓸 수 있는 이런 산형들이 주로 토산의 모습이고요. 이런 토산의 모습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왕후장상, 좀 높은 벼슬자리들 어떤 기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게 토산의 모습이다. 토산의 모습들도 뭐 더러 멀리 이렇게 좀 우뚝하게 솟은 그런 산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시면 토산의 모습으로 반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게 저 경상북도에 별자리들이 좀 나타난다는 동네 앞쪽에 있는 그런 산형의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토산의 모습을 띠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산들이 다 토산의 모습이고요. 멀리서 보면 이제 이런 기운들이 반듯하면 반듯할수록 기운 자체는 힘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산형들이고요. 다른 토형의 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토산도 멀리서 보이는데 지금 아주 반듯하게 토산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주변의 산들을 전부 다 이렇게 흡입할 수 있는 육안으로 보게도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산의 모습입니다. 다음 산도 보시면 네 번째 산으로 금산의 모습으로 주로 이렇게 둥그런 바위 산형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불을 가져다주는 다른 말로 부봉사 내지는 부봉산이라고 표현하는 재물을 불러오는 그런 산형을 가지고 부봉산이라고 간단하게 금산 또는 금성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금산은 이 볼록하게 솟았는 이 봉우리가 좀 낮게 솟아오르면 음이라고 표현하고요. 음금체라고 표현하면 되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태음금체 또는 좀 더 봉긋하게 솟아오르면
태양금체, 그러니까 양의 기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봉오리 자체에 어떤 음양으로 논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좀 더 낮게 끌려는 주로 이런 산형의 금산을 가지고 태음금체라고 합니다. 태음금체. 그러니까 음의 기운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음양으로 구분해서 같은 불을 가지고 오더라도 음으로 가면 좀 발현이 좀 천천히 늦게, 그다음에 양의 기운을 가지면 양이 가지고 있는 기본 속성이 좀 빠르게 또 강하게 그런 기운대로 산형 자체도 그런 기운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좀 더 붕긋하게 솟았는데요. 워낙 이 태음금체 산형 자체가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경상도에 있는 태음금체인데 산형 자체는 워낙 크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거의 태양이 떠오르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은 동서남북에서 봐도 거의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아주 특이한 그런 산형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주로 바닷가 쪽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아주 반듯하게 같은 태양 금체로 잘 갈무리돼서 내려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이 산형이 여러 가지 5가지로 나타나고 산이 행동하는 모습들도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산형들이 연결되어 갖고 그러면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좋은 기운이 맺혀진다는 또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모습들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계의 어떤 중심이 된다는 중심산인 중국 표현으로 곤륜산이라는 데서부터 출발해갖고 전 세계적으로 큰 기운이 4가지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 4가지로 갈라지는 기운에 따라서 나타나는 기운이라든지 또는 인물들이 틀리게 나타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중심이 되는 산, 중국 표현으로 곤륜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곤륜산의 중심이 돼갖고 앞에서 말씀드린 태조산이 되는 거죠. 태조산에 시작돼갖고 중국으로 뻗어 내려가는 첫 번째 지맥, 첫 번째 산이 쭉 내려가면서 이런 중국의 큰 인물, 공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유발산을 거쳐서 니구산으로 해갖고 72봉을 거쳐서 공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지맥을 만들고요. 두 번째로는 또 인도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인도 쪽으로 내려가면 불수산으로, 그 다음에 석정산으로, 그 다음에 499봉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들었다는 그런 봉우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유럽 쪽으로 내려가면서 보시는 것처럼 기운이 곤륜산에서 감남산으로, 그 다음에 올리브산인 예수산을 거쳐갖고 예수를 만들었다는 그런 큰 지맥이 이렇게 3가지로 갈라지는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나라로 내려왔는 백두산 쪽으로 산 기운이 내려왔는데 4번째 곤륜산에서 내려가는 지맥이 백두산을 거쳐서 금강산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강산으로 내려가는 이 산줄기는 앞에 신경준이가 썼다는 산경도에 따라서 백두산에서 금강산으로 지리산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 좋은 기운이 뭉쳐져 갖고 내려가는 것들은 기운이 형성되는 것은 서해안 쪽으로 그래갖고 여기 서산 쪽으로 내려가고요. 그 서산 쪽에 아주 좋은 기운이 있다고 해서 풍수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미원국이라고 해갖고 이 자미원국의 후세를 지도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결혈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지금도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 산을 다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찾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포기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 중에 예전에 풍국 쪽에서는 한 획을 걷다고 얘기할 수 있는 도사가 나름대로 찾았다고 하고 반대편에다가 지금 묘를 썼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